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시사 이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네. 뉴스타파라는 탐사보도 전문 매체에 대해 잘 아실 거예요. 네네. 뉴스타파는 한국기자협회 전국 언론노조에 소속되어 있고 있는데 어제 이제 뉴스타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달 22일 인수위에 출입기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3주가 넘도록 승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이후 기자들과 티타임을 자처하면서 언론과의 접점을 늘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근데 뉴스타파만 말씀하셨는데 출입 거부당한 언론사가 더 있죠? 네, 있습니다. 뉴스타파와 뉴스버스, 미디어오늘, 서울의 소리 같은 언론사들은 지금 현재 이제 출입이 배제된 상태예요. 예.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이제 인수위는 기자들로부터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받았고요. 다수의 언론 기자들이 출입 등록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명세로 언론을 분류해서는 안 되지만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언론사 소속 기자들도 이제 인수위 출입이 등록됐다는 점에서 본다면 예. 지금 뉴스타파, 뉴스버스, 미디어오늘, 서울의 소리 같은 매체들이 왜 등록을 거부당한 건지 출입을 거부당한 건지 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사 출입을 허용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네, 인수위에서 이들에 대한 출입 등록을 지원하는 이유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뉴스타파, 뉴스버스, 서울의 소리는 언론계 이제 협회 소속으로 인수위에서 인수위에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예. 인수위 공보 관계자들은 승인 결재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고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출입 등록이 진행 중에 기다려달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미디어오늘은 이제 언론계 협회에 소속되지 않다는 이유로 출입이 지금 거절당한 상태예요. 인수위원회에서는 이 인수위 출입과 관련돼서 규정과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수위 출입 등록 신청을 받는 등록 대상으로 삼는 대상은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9개 협회 소속 언론사 기자 그리고 국가기관의 보도요원 그밖에 언론 관련 종사자로서 인수위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네. 이렇다 보니까 명확한 이유 없이 등록 거부된 언론사 측이 출입 언론사를 심사 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또 예. 인수위 측은 보안 사안이라고 하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미디어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네. 미디어오늘 이제 자체가 언론사 협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를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납득하지 않다라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인수위 활동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도 그 승인을 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면 사실상 인수위 출입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미디어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매체 아닌가요? 맞습니다. 미디어오늘은 사실 이제 미디어 비평지의 특수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협회에 가입하지 않다고 이제 설명을 했고 또 현재 그렇지 않지. 관련 협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청와대나 국회에 출입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협회 가입 여부만으로 이제 출입 여부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인수위에서는 협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매체들도 사실 허용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출입 거부와 관련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좀 지적을 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인수위 측이 출입 등록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뭔지 좀 짐작할 수 있는 힌트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발언이 좀 주목을 받았어요. 맞아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일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서 일부 언론이 대통령직 인수위 출입이 사실상 거부가 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선거 기간 중에 우리 당선인에 대한 혹독한 기사들이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불편한 심기가 들어가는 거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거부가 된 4개 매체를 좀 보면은 뉴스버스는 줄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김건희 씨 발언을 처음으로 보도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의
여러 여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뉴스버스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자는 인터넷 매체를 정치 공작 통로라고 비하해서 이제 논란이 빚어진 적도 있어요. 뉴스타파의 경우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데요. 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도 도이치모스터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보도했고요. 대선 말미에 김만배 음성 파일 보도를 통해서 윤 당선자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아마 청취자들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김건희 7시간 녹음 파일을 MBC 스트레이트에 제보를 했었죠. 서울의 소리에 이제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씨가 20여 차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한 보도가 예고되자 국민의힘은 MBC를 항의 방문하고 법원에 이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이준석 대표는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이제 이렇게 이 문제가 계속된다면, 그러니까 특정 언론을 좀 제재하는 문제가 계속된다면, 저 같은 사람도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초기니까, 이제 약간의 기싸움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라는 표현을 좀 했거든요. 표현은 기싸움이지만, 과거식 표현으로 하자면, 언론 길들이기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뉴스타파 측은 언론의 본질은 권력의 감시인데, 그 감시의 내용과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제하고 무시한다면 이는 언론의 본질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같은 작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수많은 언론은 자신들도 출입 불허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우려돼서 자유로운 취재를 못할 수 있다. 이번 출입 불허는 언론의 자기 검열을 유도하기 위한 공복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언론의 본질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의 인수위가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 권력을 감시하고 불편하게 했던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든지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지난 4월 6일 제66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자신이 언론 앞에 자주 서겠다. 라고 말씀드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재연도 하고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엇보다 이런 약속을 스스로 지키려면 지금같이 특정 언론을 배제한다든지 아니면 불편한 소리에 대해서 불편한 모습,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다든지 이것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적절치 않고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데 인수위원회 불통 논란도 좀 있었다면서요? 네. 저도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수위원회 활동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 초기부터 출범 직후부터 기자들 사이에서 불통 논란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수위 대변인이 질의나 응답을 피하고 또 인수위 출범 당시 통일동 사무실에 기자실을 설치했는데 인수위의 대변인은 신용현 전 의원이 맡고 있거든요. 예. 22일 브리핑 당시에 신 대변인은 사전에 준비한 브리핑 원고를 읽고 해당 브리핑과 관련된 질의응답만 받은 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수석부 대변인에게 답을 이뤘어요. 또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시위 비난 발언으로 논란이 빚어졌을 당시에도 인수위가 출근길에 시위 현장에 방문했지만 신 대변인은 관련 질문을 회피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이 이제 오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다 받는 것과 보더라도 이제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수위 출입기자는 대변인이 계속 질문을 받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면서 현재 인수위 소통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중앙일보는 지난달 27일 입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수위마다 입 꼭 닫는 까닭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인수위원들이 언론 취재에 아예 응하지 않거나 보도자료가 나오니 그걸 봐달라. 원칙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취재 자체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는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떤 한 경제지 소속 기자는 출입 기자 단톡에
카카오방을 운영 중인데 공통된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도 무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표출했고, 또 어떤 또 다른 매체 기자는 취재에 있어 어려움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인수위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설사 받아도 그 부분을 답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응대를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근데 인수위 경험이 있는 인사 얘기로는 또 여러 얘기 이런저런 뭐 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얘기가 바깥으로 나가면 그럼 더 큰 혼란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좀 발언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긴 하던데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기자들 뭐 집무실 지금 통일동 집무실 바깥쪽에 뭐 천막도 치고 기자들하고 격이 없는 소통하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냥 찾아가가지고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주고받거나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것과는 조금 좀 다르긴 해요, 분위기는. 네, 사실 지금 국민들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 인수위원회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여러 가지 새 정부의 방향이라든지 지금 여러 뭐 용산으로의 청와대를 옮긴다든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든지 뭐 등등의 궁금한 걸 당연히 물어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야지 맞는데 통일적이지 않다. 아직 원칙 뭐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원칙적인 답변만 하는 것은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의 제대로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북방부로 옮기면서 1층을 클래스룸으로 자주 하고 자주 가야 되지 않겠나. 그 전에 기자실 자주 가신 분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분인데 5년 동안 100회 이상 가셨다. 그러면 거의 한 달에 2번 가셨다고 보면 된다. 가급적 기자님들 자주 뵙겠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 뭐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기자들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것이 프레스 프렌들리가 아니라는 거죠. 국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국민의 소통의 일순위는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물어보는 질문에 성실하고 당당하고 또 투명하게 답변하는 게 우선인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실을 방문했을 당시 대변인들이 기자들에게 현안 질문을 하지 말라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을 빚은 바 있거든요. 당시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뭐 서울 종로구 통일동과 삼청동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전에 질문의 내용을 통제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질문을 할 때 질문 너무 사소한 거 한다거나 본질하고 상관없는 질문을 또 기자들이 해서 취재하는 태도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현안 질문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또 기자들이 수락한 거죠. 수락했고 또 당시 기자들은 윤석열 당선인과 뭐 혼밥을 한 적은 없느냐, 아침은 직접 요리해서 먹느냐라는 가벼운 주제로 질문을 나눴단 말이에요. 또 이제 SBS에서 방송한 기자들과 윤 당선인과의 만나서 대화를 하는 영상을 보면 뭐 티타임 한번 해달라 이렇게 기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뭐 한번 합시다라고 하면 기자들이 좋아하는 반응을 보인다든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혼밥 문제라든지 뭐 이런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사실 현안과 관련된 질문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런 영상이 공개되면서 느껴지는 건 기자들이 기자 정신이 부족한 게 아니냐.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기자들도 열심히 좀 취재를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경상권 동해안은 오전, 제주도는 밤까지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에서 60mm, 충청권과 전북, 경북 북부는 5에서 4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전남권과 울릉도 독도는 5에서 20mm, 경북권 남부와 경남권은 5mm 내외,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는 1mm 내외입니다. 특히 충청권과